550만 자영업자와 함께하는 채널 자영업 사장들의 프리토킹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사장들의 커피챗의 세롬입니다. 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롬님, 저희 채널이 사장들의 커피챗이잖아요, 이름이.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 커피 한 잔 없이 녹음했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녹음 장소를 옮기게 돼서 드디어 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 사와봤어요. 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녹음실 오는 길에 커피 어디서 살까 고민했었는데 요 앞에 무인 카페가 있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무인 카페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세롬님은 무인 카페 가본 적 있으세요? 무인 카페를 처음 가보셨군요.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저랑 비슷하신데요? 차이가 크죠. 그런가요? 전에 등산하러 갔다가 근처에 예쁜 카페가 새로 생긴 것 같길래 가봤는데 무인 카페더라고요. 등산로에도 무인 카페가 있군요. 그럼요. 요즘에는 카페가 온 곳에 다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속이 쓰려서 아메리카노를 잘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카페라떼를 마시는데 그때도 라떼를 주문해서 마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라떼가 제가 평소 마시던 맛이랑 다른 거예요. 어떡해요? 보니까 무인 카페는 우유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생우유가 아닌 우유 분말을 사용해서 라떼를 만든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평소 제가 마시던 커피 맛이랑 많이 달라서 놀랐는데 다른 것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메리카노는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잘 아는 건 아니라서. 근데 지금 사오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행이네요. 요즘에 그 무인 점포들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 정도부터 좀 트렌드가 됐던 것 같은데 저희 집 앞에 있던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돼서 없어졌었어요. 반면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문구점은 계속 영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살고 있는 데가 아파트 단지라서 그런지 카페보다 이런 업종이 더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그리고 최근에는 펫 용품 샵도 무인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저 무인 문구점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또 무인 문구점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보면 직장인분들이 요즘 부업으로 무인 매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본업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꽃 정기 구독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상점들도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세롬님은 최근에 기억에 남는 가게가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는 어디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바쁘시군요. 가장 최근에 간 게 작년 여름? 너무 오래됐나요? 그때 한참 핫플이었던 용산 해방촌 신흥시장에 다녀왔었어요. 신흥시장이요? 네. 여기가 근데 그런 재래시장이 아니고 약간 유럽 느낌 나는 카페 거리처럼 조성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때 꽃이 오픈 준비하고 있을 때라 시장 조사 겸 다녀왔었죠. 혹시 신흥시장이 꽃가게가 많다거나 그러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꽃집 인테리어를 직접 하다 보니까 카페 인테리어나 간판 이미지 이런 거 좀 보려고 다녀왔었어요. 꽃집 인테리어를 직접 하셨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인테리어, 네, 나름 건축가 출신이라서. 그렇군요. 근데 그 근처에 무인 식물샵이 있었는데 저도 아무래도 식물 좋아하다 보니까 그곳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식물샵을 무인으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반려식물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식물만 판매를 하는 식물샵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화분에 다 바코드를 붙여놓고 키오스크에 바코드를 찍어서 네. 셀프로 계산을 하고 포장도 직접 할 수 있게 옆에 쇼핑백이랑 포장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했었죠. 그러게요. 지금 듣다 보니까 뭔가 꽃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꽃다발의 크기도 있고 색깔도 있고 개인의 취향이 있고 이러니까 사실 정형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또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도 좀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뭔가
무인샵으로 운영하기 용이한 조건일 수도 있겠다 네, 싶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뜨는 아이템이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인 점포도 있겠지만 키워드로 1인 가구, 반려동물, 세컨핸드, 팝업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세컨핸드요? 세컨핸드가 뭔가요? 처음 듣는데요. 세컨핸드는 중고를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뭐 그렇군요. 리퍼샵이나 중고샵 이런 것들이 또 트렌드로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로 알아가네요. 네, 이렇게 저희 방송이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또 마침 얼마 전에 1인 가구 관련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 변화라는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9.9%,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전혀 놀랍진 않은 것 같아요. 주위에 정말요? 1인 가구 워낙 많아가지고. 역시 트렌드 하십니다. 그런가요? 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6.2%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2인 가구인 거고요. 4인 가구는 12.3%밖에 되지 않아서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그러네요. 저희 어릴 때는 4인이나 5인 가구가 진짜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렸던 숫자는 서울시에 관련된 숫자인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인 가구 비율이 35% 정도 된다고 하네요. 서울 같은 대도시일수록 1인 가구 비중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율만 봤을 때는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숫자를 좀 더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2024년에 전체 가구 수가 2230만 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인 가구 수가 8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집 중에 한 집은 1인 가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21년만 해도 700만 가구였었거든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지금 800만 가구까지 늘어난 겁니다. 3년 만에 100만 가구가 늘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죠. 또 10년 전만 해도 1인 가구가 500만 가구였는데요. 이게 10년 만에 300만 가구가 늘어난 거기도 하고요. 굉장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그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또 고령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1인 가구가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니까 800만 가구 중에 300만 가구는 60세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세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인 가구가 제일 많았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3인 이상 가구는 201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또 2040년 그러니까 15년 정도 지나면 4인 이상 가구가 10%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건 그 서울시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가구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 1인 가구의 증가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4인 가구가 있었는데 4인 가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서 1인 가구가 된다고 하면 가구 수가 3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줄더라도 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서울에 들어가 살 집이 없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이 1인 가구의 증가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네요. 아, 정말요? 혼자 살고 계십니까? 네, 얼마 전에 독립을 해서 저도 1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의 이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29세 이하의 1인 가구 비율이 24.5%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30에서 39세가 24.4%로 비슷하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은 14.6%, 60에서 69세가 13.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은 39세 이하 청년이 절반 정도 되는 거고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또 한국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39세 이하 1인 가구는 감소하고 있고 60세 이상 1인 가구는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세롬님도 이 소식이 좀 낯설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세롬님 계시는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청년 비율 가장 높은 곳이잖아? 네, 맞아요. 관악구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청년 거주율이 가장 높은 아, 도시입니다. 정말요? 전국 최초로 청년 친화 도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저 너무 저희 동네 자랑인가요? 청년 친화 도시라고요? 네, 청년 친화 도시 아시나요? 청년 친화 도시라고 하면은 그 청년의 비율이 높으면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를 청년 친화 도시로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선정이 된 거죠. 그런 거라고 하면 자랑하실 만한데요. 요즘 소비 키워드 중에 하나가 1인 가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통계들을 살펴보니까 역시 키워드가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1인 가구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세람님 혹시 금방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1인 가구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독립하시기 전에요? 네, 예전에 아주 네네. 예전에 의식주에서 식에 관련된 부분을 저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먹는 거요? 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마트나 편의점에서 식재료 구입할 때 적은 용량으로 소분되어 있던 것을 많이 구입했던 것 같아요. 배달 음식도 족발이나 떡볶이 같이 양이 많은 음식은 주문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엽떡 같은 거 보면 떡볶이통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맞아요. 남겼다가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죠. 맛이 네. 없어요. 요즘은 근데 이런 메뉴들도 1인 메뉴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음식 포장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마트에 가보니까 이 채소들도 전부 손질을 해가지고 손바닥만하게 포장을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은 엽떡 같은 메뉴들이 1인 메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코로나 시기에는 혼술, 혼밥 이런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또 요즘에 직장인의 아침 도시락 배달 이런 서비스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1인 맞춤 반찬 가게들도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집 앞에도 얼마 전에 무인 반찬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거기도 또 무인인가요? 그래서 1인 혼자이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소포장에 있어서 쌀도 요즘은 1인용으로 포장을 해서 팔기도 한다고 해요. 또 세제 같은 것들도 작은 크기로 판매하는 등 이 소형 분할 제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아요. 특히 과일은 양이 많으니까 혼자 사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과일을 혼자 사 먹을 생각은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사와도 빨리 안 먹으면 상해서 버리게 되니까 안 사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깝죠. 네. 얼마 전에 지인한테 들었는데 근처에 전통시장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다 손질해서 1인이 먹을 수 있게 소분해서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전통시장이 관악구에 있나요? 그럼요. 관악구 모 시장인데 신원시장이라고 제가 따로 광고는 아닙니다. 과일 가게.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는 청년들이 많이 살고 1인 가구가 많은 동네니까 이 사장님이 정말 뭔가 좀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딱 정확히 장사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또 1인 가구는 그 특성상 그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많아져서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중소형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인 것 같은데요. 청약 넣으셨나요? 그럼요. 근데 이게 청약이 정말 당첨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또 혼자 사는 사람이 집을 사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자가율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29%로 전체 57%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50% 정도 되고요. 과거에는 또 이 집들이, 혼자 사는 집들은 원룸이 많았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기능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저도 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 곳은 독서실, 한 곳은 또 헬스장. 혼자 살아도. 저희 로망이겠죠? 그럼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형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테라스형이나
복층형 같은 형태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복층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가요? 네, 맞아요. 저도 집 알아볼 때 그래서 복층을 좀 알아봤던 것 같은데요. 복층이 또 서비스 면적이잖아요. 네. 원룸이랑 가격은 비슷한데 공간을 좀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원룸이 아닌 복층으로 가시면 복층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셨어요? 이거는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요. 원룸이면은 침실이랑 뭐 수납 공간이 한 곳에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복층이면은 위층에 대부분 침실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아래층을 좀 휴게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원룸은 사실 공간 분리를 하기가 거의 어려운데 맞아요. 침실이라도 분리가 되어 있으면 네. 훨씬 생활이 쾌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혼자 사는 이 좁은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기 위해서 모듈형 가구나 이동이 가능한 실용적인 가구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1인 가구용으로 세탁기나 청소기 같은 것들이 점점점 소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가전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도 사실은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가전 구독 서비스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셀프 스토리지라고 창고형 보관소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도심에도 곳에 이런 창고 공간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도 1인 가구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혼자 지내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공간을 만들기도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향 중심으로 인테리어 소비가 확장이 되면서 가성비 좋은 가구에 대한 선호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구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봤는데 네. 요즘엔 저렴하면서 예쁜 상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렴하기만 해도 안 되고 예쁘기만 해도 안 되고요. 맞아요. 요즘은 저렴하면서 예뻐야지 네,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짱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게 좀 세탁 서비스였었거든요. 저 진짜 요즘 세탁 서비스 정말 만족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세탁물을 현관 앞에 두면 수거하셔서 세탁 후에 다시 현관 앞에 배송해 주시는 서비스인데 네네. 예전에 이 서비스 초기에는 현관 앞에 캐비넷 같은 거를 설치해서 거기에 세탁물을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거대한 걸 설치해야 네, 그 했던 분실 기억이 위험 나네요. 때문에 자물쇠도 채워져 있고 네. 근데 요즘엔 캐비는 없이 간편하게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더 저렴해지고요. 저는 집에 대형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세탁물 막 넣어서 밤 10시 정도에 현관 앞에 두면은 새벽에 그걸 수거를 바로 해가세요. 너무 좋네요. 세탁 후에는 새벽에 현관 문고리에도 걸어두고 가시고요. 네. 이게 분실 위험 때문에 새벽에 수거랑 배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놓고 싶을 때 내놔놓으면 또 그걸 수거해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고 오는 시간이 계속 안 맞았었는데 어플로 간단히 신청을 하고 배송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생활의 질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1인 가구한테 너무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또 신기한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분리수거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앞에 말했던 그 세탁 서비스랑 좀 비슷한 면들도 있는데 내가 집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에 다 모아가지고 집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을 먹고 나서라도 그 배달 음식 남은 게 들어있는 상태로 내놔도 그 음식물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해주신다고 해요. 어머, 너무 좋은데요? 그쵸? 그럼 어딘지 좀 알려주실래요? 너무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지금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서비스들이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라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전에 지인이 영등포로 이사 간 적이 있었는데 입주하자마자 영등포구청에서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사하면서 필요한 공구를 대여해 준다고 해서 구청에 가서 공구를 빌려서 사용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공구 많이 쓰지도 않는데 사려면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1인 가구 시대를 맞이해서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자를 보내준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자 서비스를 해주면은, 우리 동네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지원해주는 사업들 대부분이 내가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면 내가 이사를 하다 보면은 공구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못을 박을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고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공구를 구입할 필요가 없이 이 문자 서비스를 보고, 여기서 빌려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장 좋은 서비스는 사실 지금 가장 필요할 때 해주는 서비스가 맞습니다. 가장 좋은 서비스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 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1인 가구 얘기만으로도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뭐 중고, 팝업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그러게요. 아쉬운 거 맞으시죠? 그럼요. 저는 늘 아쉽습니다. 네. 그럼 저희 사장챗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